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기사를 분석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3를 사용해서 인터넷 기사를 분석해 볼 텐데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빅카인즈에서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동신 출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로 기사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기사는 지금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검색을 한 건데요.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에서 어떤 단어가 중심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조금 덜 강조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간 신문으로 알려진 독립신문은 일주일에 딱 3번 간행되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 매체 수가 5,178개, 202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에 생성되는 기사 수는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인터넷 기사를 우리가 눈으로 다 읽고 기사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컴퓨터 툴 혹은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전체적인 기사의 동향을, 사회의 동향을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동시 출현 네트워크인데요. 이 동시 출현 네트워크는 단어들이 문서 내에 함께 등장하는 빈도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단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는 건데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노드하고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노드는 원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는 노드 사이의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시각화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자유롭게 표현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렇게 원과 그리고 선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나 객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SNS 많이 하실 텐데요. SNS에서 친구 혹은 팔로워가 있죠. 팔로워와 이제 팔로잉을 받는 그 사람, 그 사이의 관계,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겠죠. 한 2단계, 3단계 건너가면 아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 기술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텐데요. 오늘 구성할 네트워크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지금 코퍼스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위젯을 사용을 해서,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드온을 몇 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애드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오렌지를 관리자 모드로 먼저 실행을 시켜 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텍스트를 다룰 거기 때문에 텍스트 애드온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여기 네트워크 위젯, 네트워크 애드온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코퍼스 위젯을 가져와 가지고요, 데이터를 읽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읽어 오려면 먼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사를 여기서 바로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져와 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기능은 아직 오렌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빅카인즈라고 하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빅카인즈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는 키워드를 누르면 몇 가지 옵션을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해줍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코로나라고만 검색을 하면
코로나19로 돼 있다든지 영어로 코비드로 돼 있다든지 코비드19로 돼 있다든지 이런 이제 기사들은 우리가 검색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동 키워드가 기능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검색을 해도 되지만 상세 검색으로 들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기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상세 검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신문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전국 일간지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신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다 하면 너무 많겠죠. 그래서 전국 일간지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이제 전체를 하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너무 데이터가 많으면 분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실습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하기는 어렵거든요. 여기서는 특정 날짜를 하루 정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입니다. 자, 2020년 10월 31일, 1월 31일은 초반에 코로나가 이제 등장했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1월 30일. 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네, 형식을 맞춰서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저는 위쪽에 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 로그인 버튼 혹은 가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를 검색하고 나면 아래쪽에 지금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검색 결과가 지금 1010건입니다. 네. 좀 옛날이 됐죠. 2020년 벌써 4년 전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코로나가 초반에 이렇게 막 등장을 할 때 러시아도 뚫렸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확진자 수가 7번이에요. 맨 위에 나오는 것이 7번 확진자. 뭐 간담회 연기. 네. 그 다음에 우한에 있는 교민을 데려올 2차 전세기가 이륙한 날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이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전체 기사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읽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스텝 3으로 넘어갑니다. 네, 스텝 3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전체 기사를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 정제된 데이터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미리 받아놨거든요. 데이터를 미리 받아놨고요. 혹시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오렌지 GitHub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오렌지로 쉽게 배우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 네, 제 책의 모든 데이터가 책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GitHub를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8장에 오늘 8.5 여기 미리 데이터를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엑셀을 데이터를 새로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새로 받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받아졌고요. 엑셀을 열어서 확인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잘 받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뉴스 일자, 식별 일자가 있고, 식별자가 있고요. 일자, 언론사, 기고자, 제목,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보면은 본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본문이 전체 본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기사의 앞쪽 일부만 여기서 보시면 뭐 신종 코로나 확인됐다. 알았다. 주거지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죠. 네, 전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석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분석을 할 건 아니고요. 키워드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요. 이 키워드를 보시면 원래 전체 본문에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렌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퍼스 위젯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이제 used 텍스트 피처, 그래서 사용하는 텍스트 피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피처,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 피처도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뭐 데이터 테이블에서 열어보실 수 있겠죠. 데이터 테이블에서 열어본다면 네, 다양하게 데이터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일부만 사용해 볼 건데요. Select Columns 위젯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많아요. 특징 뭐 뉴스 식별자 등등도 많은데 전부 ignored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원래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요거를 특징은 모두 안 쓰는 거, 키워드도 모두 안 쓰는 거, 예. 키워드 말고 텍스트도 모두 안 쓰는 거, 키워드만 빼고요. 키워드를 이렇게 메타 쪽으로 옮겨줍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이제 데이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텍스트 분석이에요. 텍스트 전처리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바로 워드 클라우드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워드 클라우드 해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가 보시면 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퍼센트라든지 이제 뭐 숫자 30일에 그 외에 30일, 조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뭐 콤마도 들어있네요.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바로 하지 않고 그래서 프리프로세스 텍스트 위젯을 중간에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프리프로세스 텍스트 위젯에서 좀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날릴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전처리 이제 툴들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영어 단어의 경우에 로얼케이스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위젯에서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쪽을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단어 단위로 잘라준다 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 쪽에서는 이제 스탑워즈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 이제 안 쓰는 단어들을 날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우리가 좀 재배를 시키고 싶은데 아쉽게도 여기 한국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 우리가 스탑워즈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여기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만 스탑워즈를 적용을 해서 바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에서 워드 클라우드로 다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처음에 보셨던 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불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날라갔죠. 그런데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숫자를 날리기 위해서 필터링에서 넘버스 그리고 include numbers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숫자가 지워질 겁니다. 다시 닫으시고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숫자가 지워졌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중국이 좀 많고요. 중국이 가장 중국, 환자, 신종 이런 단어가 지금 가장 이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우리가 지금 2020년 1월 31일이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1398회가 나왔고요. 중국. 중국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때 코로나19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다양한 국가의 뉴스가 나중에는 이제 나오게 됐지만, 이제 초반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특별히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진자도 많네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사를 읽어와서 워드 클라우드를 열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워드 클라우드만 보고 끝내면 많이 아쉽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텍스트에서 코퍼스 투 네트워크 라는 위젯을 연결해 주세요. 코퍼스 투 네트워크는 원래 이제 이런 코퍼스에서 코퍼스를 네트워크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위젯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뭔가 이제 옵션이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러면 우리는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를 연결해 줍니다.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두 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바로 연결하시면 네트워크라는 엣지 하나만 생길 테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은 노드 데이터에서 노드 데이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익스플로러 위젯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연결이 됐죠. 아마 여러분 화면에서는 이렇게 조금 예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여기서 왼쪽에서 속성에서 여러분이 조금 선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워드 프리퀀시, 색상은 워드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이즈도 워드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레이블은 네, 원래 노 레이블 돼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세임 사이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색상을 이제 워드 프리퀀시 빈도에 따라 가지고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빈도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그 다음에 쉐입도 사이즈도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크기를 크게, 그 다음에 레이블을 표시하면서 이게 어떤 단어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노드 사이즈 아래쪽에서 조금 조정해 주시고 엣지의 굵기도 조정해 주시면 보기 좋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가장 중간에 지금 중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중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쪽에 아래쪽에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국하고 뭐, 전 세계 정부, 이런 뉴스들이 우리가 많이 나왔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 아래에서 뭐 상황,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별개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예쁘게 안 보인다, 그래프가 아예 안 나온다,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 돌아가셔가지고 코퍼스 투 네트워크, 여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노드 타입이 저는 지금 워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큐먼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오늘 일단 워드 단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약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네트워크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로 이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근처에 나오는 단어, 이거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나왔다. 바로 옆에 지역 혹은 중국 바로 옆에 이제 환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란 단어 옆에 환자라는 단어 옆에 확진 이렇게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로 옆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하고 격리는 연결이 안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옆에 나오지 않았다, 근처에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설정을 하는 것이 윈도우 사이즈인데요.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 1로 돼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등장하지 않으면 이제 같이 나온 거라고 보지 않을 거야. 연결되었다고 보지 않을 거야. 두 단어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2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로 바꾸고 적용을 해주면 좀 달라져요. 한 칸 건너서 나온 것도 이제 같이 나온 걸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조금 네트워크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하고 사람은 원래 중국하고 감염 이런 것들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바로 옆에 나온 건 아니지만 한 칸 건너서 나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같이 존재한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고려해서 생각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냥 1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보이는 이제 스레시홀드라는 것이 있어요. 스레시홀드는 뭐냐면, 몇 회 이상 나온 것만 화면에 보여주자. 사실 우리가 기사가 1000개나 됐잖아요. 그래서 단어가 이것만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단어, 좀 자주 나오는 단어만 좀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1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래프가 표현이 1 되네요. 네. 1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죠. 단어가 이제 1개 이상 나온 거는 다 네,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frequency threshold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1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져요. 네, 네,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자주 발생한 이제 단어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할 것인가. 예, 지금 너무 많죠. 많아서 지금 레이블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 프리퀀시 스레시홀드가 많이 등장한 빈도, 특정 단어가 등장한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1로 하면 한 번 이상 등장한 거는 이제 모두 다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단어가 너무 많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시각화해 가지고 화면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많이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0으로 한다. 네, 조금 줄어드는데 그래도 많죠. 아까 얼마였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이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10도 보기 어렵습니다. 100 정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100을 하면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네, 볼만한 이제 네트워크가 나오긴 했어요. 가운데 이제 뭐 중국, 한국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좀 가장자리에 뭐 금강산, 연락, 투자, 네, 가격, 네, 기타 CGV, 네, 2번. 네, CGV에서 누군가가 뭔가 이제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이제 100으로 하면 좀 보기 어렵죠. 요거를 300 이 정도 올리면 네, 많이 줄어들었고요. 자, 요 정도에 300 정도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스레시홀드. 스레시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회 이상 나타나는 몇 회 이상 같이 등장하는 단어를 이제 엣지로 칠 거냐. 지금 보시면 엣지가 거의 모든 이제 단어들 사이에서 엣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이라도 이게 두 노드 사이에 서울하고 시설 사이에 이제 연결이 있었다. 근처에 나타났다. 기사가 1000개나 되잖아요. 그 중에서 기사 1개라도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연결된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10 정도로 올려주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면 서울이라는 것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외 것들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들만 보겠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아까 500 정도였죠. 500으로 하고 제가 스레스홀드 설정한 것이 위에가 30 이렇게 보면 네, 마스크하고 상황이 약간 좀 떨어져 있고 나머지 네, 위에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이제 확대해 가지고 보면은 네, 이렇게 중국이란 단어와 제일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정부, 우한, 교민. 중국에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기사 중에 아까 보시면 우리가 전 세계를 띄웠어요. 우한에서. 그래서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정부가 이제 전 세계를 보내서 교민들을 이제 실어 나눴습니다. 한국으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같이 키워드들이 묶여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가 늘어난다,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또 한데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연결성이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분석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중심성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란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중국이란 단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제 얘네들이 만약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 노드를 딱 제거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끊기게 되죠. 뭐 이런 이제 특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수치를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각각의 노드가 주변에 이제 얼마나 많은 노드들과 연결이 되었는가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특별히 노드의 중요성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뭘 가지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퍼스트 네트워크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자,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는 이렇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노드 데이터하고 아이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네트워크 분석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에서 어떤 걸 분석할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 레벨에서는 노드의 개수, 그 다음에 엣지의 개수, 그 다음에 전체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노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나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그거의 평균 디그리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 레벨에서는 디그리, 각 노드가 얼마나 많은 다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노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주변 노드들이 또 중요한 노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노드들의 그런 디그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평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성, 센트럴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디그리를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른 노드의 개수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필터링을 쭉 해가지고 단어가 지금 총 26개가 남았는데요. 일단 여기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이제 이 단어들 보시면 지금 중국부터 시작해서 확진이라는 단어는 이제 507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워드 프리퀀시로 중요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나 이제 그걸 가지고 디그리로 중요성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란 단어는 이제 빈도도 높고 그 다음에 디그리도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변 노드들 그러면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주변 노드들은 중요한가 보면은 비교적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중심성 비율을 보면은 0.44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디그리 11을 다른 숫자인 전체 숫자인 20죠. 얘가 26개, 25개로 나눠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단어 개수로만, 빈도로만 보면 중국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디그리로 보면, 네, 디그리도 제일 중요하네요. 하지만 감염이 좀 그 다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염, 그 다음에 폐렴, 환자, 이런 것들, 이런 노드들이 좀 더 이제, 중요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디그리가 높죠. 감염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가 신종이고요. 감염. 이제 지금 크기가 큰 거는 빈도거든요. 빈도를 사용을 해서 지금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감염의 경우에는 지금 네 빈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네트워크 이제 다른 노드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숫자 자체는 훨씬 이제 크다, 많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주변 노드와의 이제 주변에 얼마나 중요한 노드들이 있는가. 이제 디그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제 자기 자신의 디그리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1밖에 안 되는데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 다 중요한 노드들만 있어요. 자, 네, 어디 있나요? 지역. 네, 여기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중국밖에 없어서 그렇군요.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노드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커서
이제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외에는 발생이 여기 있습니다. 발생도 이제 발생의 경우에는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고 주변에 환자 감염하고 연결돼 있는데 환자하고 감염이 이제 또 디그리 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요한 노드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노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를 여기다 달아 주셔도 됩니다. 네,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를 여기다 달아서 네트워크와 아이템을 로드 데이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노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이즈를 워드 프리퀀시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제 어떤 디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이즈를 이렇게 나타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까는 이제 프리퀀시로 봤는데 이번엔 디그리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종, 확산, 폐렴, 감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조금 가볍게 네트워크 분석, 기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테크닉들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그런 기사 분석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